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루돌프 슈타이너의 그 강연록 모음집 중 일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슈타이너가 카르마나 환생 같은 개념을 통해서요, 과거의 삶이 현재 우리, 심지어 역사적 인물들한테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상당히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을 보면 슈타이너가 그냥 이론만 딱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역사 인물들 삶을 예로 들면서요. 카르막을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네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강연록에서 좀 눈에 띄는 통찰들, 이런 거 몇 개 뽑아서 슈타이너가 그리는 그 카르마랑 인간 삶의 연결고리, 이게 얼마나 좀 복잡하고 놀라운지 그 관점을 당신과 함께 맛보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슈타이너가 이 강연록들에서 말하는 카르마라는 게 뭐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하면 복받고 나쁘면 벌받는다 이런 단순한 인과응보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 생을 거치면서 영혼이 스스로 이렇게 설정한 과제? 이런 걸 통해서 균형을 찾고 배워나가는 과정? 약간 우주적인 커리큘럼 같다? 뭐 이런 느낌이던데요. 네, 맞아요. 단순 보상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 또 균형 회복, 이게 핵심인 거죠. 아하. 그래서 가끔은 과거생의 어떤 불균형이 현생에서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소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슈타이너는 이걸 설명하려는 정말 좀 대담하다 싶은 연결고리들을 막 제시해요. 정말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자료에도 그림이 있던데 8세기, 9세기 그 바그다드의 유명한 칼리프 있잖아요. 하룬 알 라시드. 네네, 압니다. 그 사람이 16,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으로 환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허허, 그렇죠. 심지어 그때 하룬 알 라시드의 그 현명한 조언가는 17세기 체코의 교육개혁가 아모스 코메니우스로 또다시 태어났다고 하고요. 네. 지도에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영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 중부 유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죠. 슈타이너는 아마 이런 연결해서 뭔가 공통된 실마리 같은 걸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속적인 지식이나 영향력에 대한 영혼의 어떤 깊은 갈망, 이게 처음에는 정치 권력, 그러니까 하루날 라시드로 나타났다가 네. 나중에는 철학적인 탐구, 즉 베이컨으로 표현 방식만 달리하면서 이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시대나 환경이 영혼의 근본적인 충동을 어떻게 좀 다르게 발현시키는지 그걸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칼마르크스랑 그의 절친한 동료 프리드리히 엥겔스 얘기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 네네. 이 강연록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과거 어느 생에서는 서로 막 땅을 뺏고 뺏기는 엄청난 갈등 관계였다는 거예요. 네, 그랬다고 하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현생에서 그 둘이 그렇게 긴밀하게 협력했던 게 단순히 이념이 같아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과거생의 그 깊은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어떤 영혼 차원의 무의식적인 노력? 그런 걸 수도 있다는 해석인데, 아, 진짜 놀랍지 않아요? 네, 카르마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인물들 관계 속에서도 작용한다. 이런 슈타이너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죠. 과거의 갈등이 현생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유대로 변하는, 뭐랄까, 일종의 카르마적 균형 맞추기라고 할 수 있겠죠. 스위스 작가 콘라드 페르디넌트 마이어 사례는 또 약간 다른 결을 보여주고요. 맞아요. 마이어가 유독 영국 역사, 특히 그 캔터베리 대주교 토머스 베켓의 비극적인 운명에 깊이 매료되었던 이유요? 네, 슈타이너는 이게 아주 먼 과거에 마이어 자신이 영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했던 개인적인 경험하고 연결된다고 봤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과거의 어떤 강렬한 트라우마나 경험이 설명하기 힘든 현재의 관심사나 매혹으로 나타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정치인이었던 오토 하우스노 사례도 좀 비슷합니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 사람이 연설할 때마다 유난히 스위스를 자주 칭찬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네. 근데 슈타이너는 이 강연록에서 이게 과거생의 성 콜롬바누스라는 분과 함께 지금의 스위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겪었던 아주 강렬하고 긍정적인 경험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강한 애착이라든가 아니면 반감 같은 감정들이 어쩌면 과거생의 희미한 메아리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끌림이나 관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슈타이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 예를 들면 습관적인 몸짓이나 체질, 심지어는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 같은 아주 구체적인 특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이 자료에서 특히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 부분은 슈타이너 주장 중에서도 상당히 좀 독특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 생에서 세상이나 주변 환경에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았던 영혼은 현생에서 머리카락이 좀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고, 네, 진짜요. 네, 반대로 세상사에 별 관심 없고 내면에 이렇게 침잠했던 영혼은 머리카락이 좀 느리게 자란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해요. 허허. 이건 그러니까 내면의 영적 상태나 과거 경험이 아주 미묘하게나마 우리의 물리적인 부분에까지 흔적을 남긴다. 이런 관점인데 상당히 파격적이죠. 와,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슈타이너는 그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영적인 세계 경험에 대해서도 꽤 비중 있게 다루던데요. 아, 네. 영혼들이 그곳에서 지난 생의 행동들을 다른 영혼들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들이랑 같이 다음 생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런 개념이죠. 영적 존재들이요? 네. 슈타이너는 이 존재들을 영적 위계주직, 독일어로는 히에라르키엔이라고 불렀어요. 이 존재들이 영혼의 카르마적 부채나 과제를 검토하고 다음 생에서 영혼이 성장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음 생의 큰 틀, 일종의 청사진이 이 시기에 마련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영혼은 다음 생에 만날 사람들이나 겪게 될 주요 사건들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슈타이너의 주장들, 솔직히 말해서 현대적인 시각이나 과학적인 증명의 잣대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다 믿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고요. 하지만 그의 관점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나 주변을 바라보는 좀 새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슈타이너가 이 강연록들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여러 생애를 관통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당신 자신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아주 사소한 습관, 설명하기 힘든 강한 끌림이나 이유 없는 반감, 아니면 반복되는 삶의 패턴 같은 것들 속에서 혹시 더 깊고 오래된 이야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슈타이너의 통찰은 바로 이런 새로운 렌즈로 당신 자신과 또 당신 주변의 세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